그거를 믿어야 되겠죠. 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처부경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우리 제넥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온라인 기업 설명회 참가 신청 마감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GX19에는 가장 안정하고 다양한 코로나 변종에도 대비 가능한 베스트 백신으로 개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는데, 자꾸 넘어가네요. 자, 안정성 같은 경우는요, 좀 동일한 플랫폼 활용해서 우수한 안정성을 확보했고요. 항원 같은 경우는 변이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뉴클리어 캡시드라든지 이런 것도 항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GX19에서 요거를 플러스해서 GX19N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냥 면역 원성 같은 경우는 이제 T세포 반응 및 T세포 반응 및 향상된 중앙항체 반응 유도했고요. 안정성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3개월 이상 이렇게 좀 안전에서 보관 및 운송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거죠. 안정성과 안전성은 좀 다른 겁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설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제넥신이 합작 바이오텍이라고 하잖아요. 코이이뮨 이거 예전에 좀 한번 말씀을 드렸죠. 미국 내 펀딩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시리즈 A를 마무리한 지 6개월 만에 투자 유치다. 2023년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한 만큼 글로벌 투자자들에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이거든요. 코이뮨은 최고 이사에서 재무회계, 그 다음에 투자 관련 사회 이사 2명으로부터 미국 펀딩을 승인받았습니다. 펀딩 규모와 일정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고요. 투자금은 전이성, 신장 세포암종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CMN001의 임상 2B상 등에 투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제넥신이 코이뮨 지분은 한 25.77% 정도 갖고 있고요. 양사의 코이뮨 누적 투자 금액이 각각 136억입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는요. 지난 1분기에는 평가 손실로는 각각 8억과 7억 정도로 인식을 했는데요. 제넥신은 7억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역시 얘네들이 지금 지분을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1200억 정도의 시비를 준비했다가 이 부분이 무산이 되면서 투자라고 했던 부분 아니면 또 여기저기서 이제 돈을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내부에서 돈을 마련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GX19에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몇 번이나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믿어야 되겠죠. 그걸 믿는 겁니다. 얘네들 DNA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mRNA 백신 이런 것 기술들을 좀 합쳐갖고 새로운 무슨 기술을 만들어놨다, 기술에 대해서 개발을 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넥신의 설명에 의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백신을 또다시 만든다거나 아니면 지금 GX19N을 갖고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다시 임상을 진행하거나 이런 루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넥신에서 말하는 것은 GX19N은 여전히 임상 신청 제출을 내놨고요. 거기서 승인이 나오면은 임상 3상을 대해서 2번 정도에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거를 좀 믿어야 됩니다. 인도네시아든 어디든 상관은 없습니다. 좀 확진자가 좀 많거나 아니면은 좀 시험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비교 임상을 하고 있는 다른 제약사들은 코로나 임상 3상이 완료가 된다라고 해도 이 3상이 과연 해외에서 이 결과를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나왔던 결과가 비교 임상에 대한 결과가 해외에서 통할 것인가, 해외에서 오케이 허용을 해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조금 불안한 부분인데 제넥신 같은 경우는 그대로 임상 3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뜻밖의 뭔가가 나왔죠. 뜻밖의 뭔가가 어디에서? 이란인가 거기서 이 DNA 백신에 기반으로 했던 DNA를 기반으로 한 백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3번에 나눠서 맞아야 되는 이런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넥신이 만약에 요것과 비교한다 그러면 비교 임상도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이슈가 하나 더 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교 임상으로 간다라는 것과 그냥 전체적으로 임상으로 간다라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넥시는 비교 임상이든 비교 그냥 임상 3상으로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은 GX19N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미 홈페이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도 대표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걸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가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그 말을 좀 믿어야 됩니다. 그 말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을 믿었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조금 긍정적인 평가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로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그냥 단순한 기술적 또는 지수가 신고가로 좀 들어가다 보니까 같이 올라간 경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서는 좀 확실하게 뭔가를 내가 비중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물량이 없으면 신규로 들어간다든지 그런 확실한 뭔가 베팅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얘가 만약에 시장이 그 제넥신의 대표의 말을 믿고 GX19N이 끝까지 갈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탈하면 안 되는 이 라인까지 돌파하고 나서 여기에서 조정을 받을 때 그러면 얘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제넥신 대표가 했던 말을 믿고 있고 얘가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시장이 믿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이 라인에서 이 말들만 믿고 나서 여기서 과감하게 베팅을 하기에는 글쎄요 살짝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제넥신에서 지금 이 추세를 돌리는지 꺾는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A상에 대한 결과 발표입니다. 이 A상에 대한 결과 발표. 일상에서는 안정성은 확인이 됐는데 유효성이 효능이 조금 미달이 되는 모습이었죠. 조금 부족한 모습. 근데 만약에 이 A상에서 이게 만약 긍정적인 효과가 났고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여기서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A상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 좀 그래요. 그쵸?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악재가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더 나은 것들을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더 나아지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어차피 코로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벌써 2년을 끌고 있잖아요. 2년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손쉽게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화이자나 모더나다, 얀센냐, 아스트라제네카냐, 노바백스나 이런 데서 백신이 나온다라고 한들 그거는 일단은 저희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맞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고 백신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지는 넓어지고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를 본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GX19에서 GX19N으로 넘어가면서 T세포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것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데에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에 포인트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그 부분이 살짝 1A상에 대한 일상에 대해서 나왔던 그 결과가 살짝 가우뚱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을 있을 수도 있다. 그것까지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겠죠. 자, 제넥신 일단은 조금 살짝 애매한 위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적극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차라리 이 라인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나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A상에 대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1순위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에 오시면은요, 상반기 결산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4월달 매매 결산, 5월달 매매 결산, 6월달 매매. 그래서 상반기 그 결산 내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다 정리해서 올려놨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고, 좀 궁금한 내용이 있다, 아니면은 상담받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거든요.
고객센터 1644-1873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되는데, 카카오톡 상담 메뉴에 보면은요, 친구 추가 아이콘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 입력하면 되겠죠. HBTV1004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인사말 남겨주시거나 궁금한 내용을 먼저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상담 진행을 해드릴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버튼 뭐예요? 하나, 둘, 3개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울 거고 5초에서 10초 정도만 투자하면은 우리 허브경제TV와 친추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